자, 드디어 여러분 대망의 유동자산이 끝났습니다. 와우,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산을 크게 어떻게 배웠나요? 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1주차 OT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산은 크게요. 유동자산이라는 것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요. 1년 이내죠, 기준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먼저 배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르고요. 크게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듯이 당장 현금화, 그 다음에 판매 과정을 거쳐야 현금화, 재고자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주차부터는 비유동자산을 살펴볼 건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야 일단 기분 좋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동자산은 현금화 시키는데 1년을 초과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무거운 애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투유무, 기타 비유동으로 나뉘는데요. 투, 유, 무, 기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규모가 있는 기업이야 4개가 다 있고요. 약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요. 모든 기업에서 꼭 발생해. 유형자산. 교수님 저 비유동 하다가 나가 떨어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유형자산 제가 별표 7에 놨죠 여러분. 그거만 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딴 데서 나오면 어떡해요? 틀리면 되죠. 인생 뭐 있어? 제가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옳지 않아. 건방져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는 세무사 할 거예요. 회계사 할 거예요. 이러실 분들은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지만 다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어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유형자산은 별표를 칠할 거고요. 유동자산은 다 하셔야 돼요. 정말 단 1도 버릴 수가 없어요. 대신 비유동은 유형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제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수업 설렁설렁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산부터 오늘은 쉬운 기타 비유동만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산은 무엇이냐?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투자 목적.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건물을 건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건물을 회사 직원들이랑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이라고 쓸 수 있지만 투자 목적이에요. 그러면 건물이라고 쓸 수 없고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 투자 부동산은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중요했어요. 자, 암튼 그래 알았어. 투기나 투자 목적 알았고요. 그러면 유형과 무형은 뭐예요? 둘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데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빠방,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에 들어가고요.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 비유동은 뭘까요, 여러분들? 기타 비유동은 말 그대로 여기 투유무 투자자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형 무형자산도 아닌 것. 그래서 우리는 임차
보증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뭐만 살펴볼 거냐면 요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투자 부동산과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만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유형 자산은 제가 겁나 중요하다 그랬었죠. 비유동 자산의 꽃은 유형 자산이에요. 그래서 유형과 무형은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가볼까요? 오늘 투자 부동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일단 첫 번째로요, 건물을 제가 일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회계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이 중요해요. 자, 얘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목적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부동산 회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할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건물을 매입하다. 그러면 맨날 건물 사면 매입, 사변의 건물이야. 아니라고.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목적에 따라서 판매용 건물이면 걔는 재고자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이번에 건물을 샀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이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때 비로소 건물이 되겠죠. 얘는 유형자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재고자산이고 제대로 써드릴게요. 여기는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재고자산이 되겠다. 그런데 저는요, 이 건물을 판매 목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용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오른데, 건물 가격이 오른데. 그래서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럼 얘는 무슨 자산? 그렇죠. 투자 자산이라고 쓰고요. 건물이라고 쓸 수 없고, 무슨 부동산? 그렇죠. 투자 부동산. 시험 문제에 얘랑 구분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격증 시험에도 꼭 별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 뭐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 목적이냐? 사용할 목적이나 투기나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유형자산은 분량이 꽤 돼요, 여러분들. 뭐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쭉 나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 비유동자산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일단 비유동자산 가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도 기타 비유동에 보시면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임대인은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쓸 거고요. 임차인은 파랑색으로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임대인이 되고 싶나요? 임차인이 되고 싶나요? 아우, 꿈의 직업이죠. 월세 받아 먹고 사는 거. 강남에 건물 한 채가 있어. 끝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건물주. 꿈의 로망이죠, 여러분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제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임대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요거는 운영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월세는요. 자,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수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임대인 입장에는 월세, 매월 요 임대료가 여러분들 월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꼬박꼬박 들어올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 이거를 우리는 임차인 입장에선 임차료라고 불러요. 요게 아웃 나가겠죠.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월 월세가 여러분들 8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월 들어와요.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현금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월 들어오는 건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반대로 현금이 나가겠죠. 아니 여기 현금이 대변에 나갔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선 받았겠지. 그럼 얘는 비용이라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차변이 빈 거야. 얘는 뭐라고요? 임차료라는 비용의 발생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전세는 무슨 구조일까요? 전세. 아, 이제 월세는 알았어. 아,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얘는 수익 처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우리 기타 비유동 하다가 왜 이걸로 넘어왔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세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보증금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월세랑은 다른 게 얘는 보증금을 받아요. 몇 억씩 하죠, 그죠? 그리고 몇 년까지 살 수 있냐면 뭐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충 2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전세 살면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든가 아니면 이사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2년 동안 보증금 받고 2년 동안 이거를 제가 운영을 해요. 뭐 은행에 넣어놓든가 투자를 하든가 그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2년 뒤에 임대인은 저 5억을 어떻게 돼요? 임차인한테 다시. 그게 중요한 거야. 돌려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이 5억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아니, 물론 2년 동안 내가 운용하죠. 그래서 저기 받고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왠지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죠. 왜냐면 이제 5억을 받았으니까. 아니라니까. 2년 뒤에 돌려줘. 요 받고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차변에 뭐로 찍고 현금 5억 찍고요. 거봐. 여기 대변이 폈잖아요, 여러분들. 대변에서 증가하는 건 뭐예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또는 자산의 감소죠? 수익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익이 안 되는 이유는 돌려주어. 부채잖아. 그래서 여러분 대변에다가 계정 과목 중에 임대.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임대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 자, 얘는 부증이에요. 부채의 증가라고. 부증.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임대 보증금.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은 처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 임대료는 알고 있었어. 그죠? 근데 임대 보증금은 오늘 처음 하셨죠? 그리고 저 아이가 부채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을 텐데, 저 임대 보증금은 그럼 무슨 부채일까? 유동 부채일까? 비유동 부채일까? 자, 힌트는 2년 뒤. 2년 뒤. 자, 느낌 오세요? 비유동 부채입니다. 1년 이내면 유동 부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 똑같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도 쓰세요. 항상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보증금 주고 몇 억? 5억. 2년 뒤. 이 뒤가 중요한 거야. 물론 내가 현금으로 5억을 지금 시점에서는 나갔지만 얘는 뭐예요? 받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현재 회계 처리하는 시점에서는 주었지만 2년 뒤에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라는 거. 별표, 별표, 왕별표. 그래서 대변에 뭐가 돼요, 여러분? 현금 5억 나가고 차변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차변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차변에서 증가하는 것은 무엇?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 발생. 완전 중요합니다. 파란색. 그래서 계정 과목 중에 임차. 제가 임차는 다 파란색으로 쓴 거예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임차 보증금 5억. 그럼 얘는 뭐겠어? 자증이겠죠, 자증. 짜증 아닙니다, 여러분. 자증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저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저기서 나온 임차 보증금은 자산의 증가잖아요. 그럼 얘는 유동자산이겠어? 비유동자산이겠어? 힌트. 몇 년 뒤? 그렇지, 여기 있네. 2년 뒤. 그죠? 그럼 얘는 샵 표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샵 표시. 임차 보증금. 나왔나요, 여러분? 여기 임차 보증금 5억. 얘는 그럼 무슨 자산이라고? 비유동. 정확하게는 투유무 기타 중에 투자자산 아니죠? 유형 무형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기타 비유동.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타 비유동 자산 중에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해되셨어요? 대신 또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만 회계 처리하지 말고 항상 강조하는 거 뭐라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회계 처리해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 유형이랑 이제 무형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약간 좀 어정쩡하죠. 그리고 또 문제를 풀기는 그렇고 시험 범위는 일단 오늘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좀 낼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또 우리 그 줌 수업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유형자산 조금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요거 조금 지우셔도 되나요? 그쵸. 또 유형자산 진도 나가면 싫어할 거야. 그죠? 범위가 늘어나니까. 자, 요걸로 조금 더 하죠. 시간을 조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하고 그냥 조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세한 시험 내용은 제가 분명히 또 이제 줌 수업할 때 말씀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뭐,
콕 집어서 현대자동차라고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럼 요 빠방에 대해서 여러분 판매 목적이야.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시승식차. 여러분 시승식이 뭐냐면 왜 차 사기 전에 한번 거기 매장에 가서 뭐 이렇게 착용감이라든가 한번 이렇게 모델명 구경하면서 앉아보고 여유 되면 그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시승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시승식 차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그러면 무슨 자산으로 구분을 하냐. 그게 나왔었어요. 진짜 시험 문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얘는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차를 구입했다고 하면 무조건 유형자산이 아니에요. 그죠? 회계는 이 목적에 따라서 재고자산도 될 수 있고 투자 부동산도 될 수 있다. 물론 유형자산도 될 수 있겠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요. 7주차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8주차 시험 잘 보시고 그리고 9주차에 우리 본격적으로 유형자산 만나 뵙도록 할게요. 참, 여러분 유형자산은요. 하루면 다 끝나고요. 9주차에는 유형자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부채 나갈 건데요. 부채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유동, 비유동. 한꺼번에 나갈 거예요. 하루면 끝나고요. 11주차에 보시면 이때 자본 나갈 거거든요. 근데 자본은 겁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자격증을 따려면 이 자본 파트를 잘 알아셔야 돼요. 물론 실무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자격증에서는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11주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2주차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결산 나갈 거예요. 이제 아마 결산은 안 배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3주차에는 회계 관리 2급이나 1급에 보시면 재무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꼭 내가 자격증을 떠나서 나중에 혹시 뭔가 그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주식 투자라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4주차에 감사 의견 그다음에 이제 짜투리 같은 거 있죠. 나머지 것들 요거 하고 15주차에 이제 기말고사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7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